안녕하세요. 상위 1% 워킹맘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시즌2가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셔서 저희도 힘이 납니다. 우리 교육의 갈 길을 위해서 모두가 손 꼭 짚고 많은 얘기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봐요. 에피소드 3 오늘부터 세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퀘스천 달았죠. 사교육이 필요한 공교육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번 화부터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씩 모시고 전문가를 또 모시고 진행이 되거든요. 귀 쫑긋 기울이시고 의견도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걸쳐서 방송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교육권 안에 우리 아이들을 넣어보신 경험이 이제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사교육 안 하셨지만 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와이프의 극성이었습니까? 본인의 생각,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사교육에 반대를 합니다. 저는 진짜 화나는 게 모든 남편들이 반대를 일단 해요. 애안을 아니에요. 좋아요. 우리 남편은 하시기라 하셨어요? 그럼 여기 먼저 갈게요. 네. 아니, 왜 반대하셨어요? 꼭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요. 저도 안 하고. 그냥 나도 안 하고 했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너희도 안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낸 거지. 사실 학원을 다니기 싫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중간에 저희는 바로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나가지 마 해요. 아,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돈 다 냈는데 그럼 됐어 그냥 내일부터 나가지 마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네.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막내는 막내가 아니라 큰아이로 볼 때. 그러니까 다 가기 싫다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안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두가 다 의사, 판사, 검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큰아이는 그래갖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집에서 사실. 근데 어쩌겠어요. 보내도 안 듣는 걸 굳이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처음엔 기대 갖고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렇죠. 학원에 있어야 되는데 막 지나가고 있으면 떡볶이 집에서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경험을 하시고 나서 의미가 질문 하나 없다. 드리고 싶어요. 학원은 그래 공부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 관둬. 만약에 얘가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 학교 안 갈래.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 저 공부가 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 가지 마. 아니 그러니까 대학 때까지의 등록금 마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돈을 딱 주고선 네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네 맘대로 해라. 근데 네가 말아먹으면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그걸 들고 나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아빠 제발 공부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가 당해봐야 그 전법을 쓰시는 거고 거기까지는 일단 기대를 갖고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내실 때는 얘가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셨나요? 당연하죠 그거는. 공교육을 못 믿어서 보내셨나요? 공교육을 못 믿는다기보다도 누군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 또 애들이 스스로 자기가 집에 앉아서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사교육이라도 가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알면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들 해보고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게 공부였습니다. 사실. 예체능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어렵죠. 와 진짜 옆에서 보면은 눈물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 방송 듣는 학생들이 짜증낼지도 몰라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 재수없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제일 쉬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공부로 성공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능력에 쏟아붓는 거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기를 원했던 거지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애들은 그걸 몰라. 그러면 역시 실은 3주 전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게임을 좋아해서 실컷 게임 해봐라. 그랬더니 게임은 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시간 내보고 나서 이렇게 실은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농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이가 뭐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체력. 경제력. 그리고 요즘 하나 더 있습니다. 아줌마의 성격. 왜냐하면 다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아줌마가 애를 보시거든요. 아줌마의 성격이 중요하대요. 그게 요즘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실은 요새 그 드라마 중에 뭐 스카이캐슬,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실은 파괴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게 실은 미디어 파괴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학생 상담을 하면 예전에는
엄마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거의 7, 8년 전까지 엄마가 먼저 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뒤에 저희 애를 보낼 테니 설득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안 할 경우에.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게 한 7, 8년 전부터 아이와 엄마가 같이 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아빠들이 와요. 아이와 엄마와 아빠와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아빠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변화가 사교육권에 아빠가 등장했다.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스카이캐슬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아빠가 오는 케이스가 거기에도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게 보여줘서 그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깨달음이라 그럴까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내가 너무 아니, 무관심했구나. 저는 약간 틀리게도 보는 게 다른 관점으로도 보는 게 네. 저희 아이들 학원을 가려 그러거나 뭐 옮기려 그랬을 때 제가 갔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직접 가본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이 사교육이라는 거를 여기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저희는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잘 못 믿겠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네네. 부산의 사교육 시장이 뭐 그러니까 못 믿는다라기보다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그게 거죠. 왜 그러냐면요. 네. 여기가 부산이어서가 아니고 네. 우리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문과 출신이라 가지고 저희가 뭐 코딩이나 수학을 가르치면 아예 못 다루는 친구가 너 방학 때 뭐하니? 그럼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는데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본 그 아이가 학원에 가서 가르치면 네네네. 이렇게 배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배울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가시면 너무나 쟁쟁하시고 실력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와 우리 동네 우리 학생 같은 애들이 와서 가르치면 솔직한 고백이세요. 그런 네. 염려도 아니, 있을 수 있네요. 그거는 박수죠. 네. 그렇게 학부형들이 접근을 해줘야 네네네. 사교육이 바뀌거든요. 실은. 그렇죠, 그렇죠. 진짜 실력이 있는지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분 중에 절대 공감이 가는 게 네네. 저도 지금 뭐 가끔 네네. 뭐 저희 학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과연 니네가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그래서 지금 공교육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자신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실은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임용고시 준비를 하다가 2년, 3년 준비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사교육 시장으로. 그럼 어쩔 수 몰린. 없잖아요. 네네. 실은 어떤 나이가 되고 차고 네. 본인은 교사가 되고 싶어 했고 그런 친구들이 상당수 실은 사교육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할 뭐 그런 것 같아요. 경우도 있다라고 보다는 굉장히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네. 거죠. 네, 많은 저는 좋아요. 어떤 경험이 그럼, 있냐면 아이들 사교육을 어쨌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키셨죠? 그쵸,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다 이제 했는데 과목별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수학. 원장 선생님 면접을 먼저 제가 봤어요. 아이를 보내기 전에. 원재 선생님 면접을 보셨다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러니까 학원을 찾아가신 건데 본인은 면접을 봤다고 표현하시는데요. 네. 아니 가끔 네. 그래서 잠깐만 이런 엄마들이 계세요. 이렇게 면접 보러 오는 네. 엄마들이 저는 실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머, 그 다음 피드백은 뭐냐면 일단 얘기하신대요. 이러신대요. 예. 어머니, 잠깐만 저 손 좀 잡아보세요. 그래서 네. 손을 잡고 네. 제가 창가로 가요. 네, 창가로. 창가로 가서 밖에 보세요. 네. 왜 학원 많은데 나한테 와서 그래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항상 이렇게 하고 하면 그 돈이 바로 입금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괜찮다 싶어서 네. 커리도 좋다 싶어서 네.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돈 입금되고 돈을 되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엄마가 그냥 급성스러워서 못 가르쳐주겠다 이런 거예요? 뭐 결론은 팩트는 그건데 뭐 나 이런 엄마 아이 돈 줘도 못 맞겠다. 이건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유학을 보낼 때도 제가 직접 안 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보고 전화 통화해서 아이를 네. 그냥 그 먼 데를 그냥 훅 보냈잖아요. 네네. 안 따라 보내고 다들 의아해서 어떻게 얼굴 한 번 안 보고 애를 보내냐. 저는 얼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커리큘럼과 나랑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사교육을 뭐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교라고 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사지부터 시킨 그런 엄마인데 요는 선생님의 역량보다는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모든 게 자기 스스로 하는 입장에서 아이가 쓸 때까지는 엄마의 어떤 그 자기주도를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걸으려면 이거 잡고 쓰잖아요. 네. 그 걸음만 할 때까지 나는 테이블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가 걸어가는 거고, 지가 넘어지는 거고. 근데 걔가 그 사회교육 해보기도 전에 엄마 때문에 돈이 입금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는 왜냐면 저는 저랑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네, 그런 선생님은 싫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이한테. 근데 저 아이를 같은 맡겨놓고. 경우에는 그럼 계속 이제 학원에 굉장히 가서 본 거를 이게 다른 신고고. 케이스인데 네. 저는 이제 공교육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저 스스로가 조기 교육 때문에 살짝 힘들었던.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뭐 조기 교육을 했겠냐면서도 엄마가 이제 시골에서 여자로서 살다 보니까 그게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친정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맞으니까 빨리 글자를 읽힌 거죠. 시골에서 아무도 사실 자식의 교육에 별로 관심이 관심 없을 없는데. 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 같은 데 가면 살짝 제가 거짓말을 좀 보태면 고향 마을에서 일어나 앉으면서 글자를 읽었단다. 뭐 이런 걸로 남아있다. 엄청 거짓말인데요? 아니야.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들어가면 이렇게 막 사선 긋기, 동그라미 하기 뭐 이거 할 때 나는 신문을 다 읽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들어가니까 이 학교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까지 늘 그냥 멍하게 네. 있는 상황. 그래서 별로 내가 여기에 흥미를 네.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선생이 되고 난 다음에 과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선생을 8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33년 차잖아요. 첫 해에 55명을 받았는데 늘 1등부터 55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2등한테도 조금만 더 해야라. 그러면 1등을 하게 되면 1등부터 2등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8시간 근무하고 나니까 진짜 널찍가 나서 딱 하기 싫은 거야.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네. 그런데 애한테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온 애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8시간 근무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얘야 이렇게 해서 되겠니? 저녁 얼른 먹고 가서 시간에 근무 3시간만 하고 오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난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이제 쉬고 싶은데. 그런데 아이들에게 7교시 수업하고 온 애한테 얘야 저녁 먹고 가서 학원 가서 공부 좀 해라.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시키지 안봉시켜야지. 않겠다. 생각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그걸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정말 키우면서도. 네, 키우면서.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랑 둘째가 7살 차이가 나는데 큰애가 지금 31살이거든요. 그 아이를 이렇게 쭉 키우면서 학원에 갈래라고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는 노는 게 좋아서 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애들은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뒀어요. 계속 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학을 조금 학원은 말고 수학을 싫어는 하고 힘든데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누군가 좀 언니 같은 역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대학생 네. 가외죠. 그러니까 같이 언니 역할 해주고 네.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거 한번. 네. 그다음에 영어를 늘 한두 개를 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학원은 보내지 말고 가외를 시켜봐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그것도 뭐 알아보니까 그걸 또 테스트를 받아야 봐준다 네. 그러더라고. 유명한 선생님은 아무나 이렇게 쑥 봐준. 그러니까 저는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사교육 시장을 네. 이제 가외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소개를 시켜주길래 가서 테스트를 받아봤는데 되게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 애를. 그래서 그러다가 한 분이 굉장히 독특한데 한 번만 테스트를 더 해보자.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영어를 한 70점에서 한 75점 정도 맞을 실력인데 90몇 점을 맞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언어 영역이 너무 월등하다 보니까 이걸 영어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아는 단어로 한국말로 유추를 해서 영어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네요. 국어가 워낙 어릴 때부터 책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뭘 시킬 게 아니라 단어를 너무 모른다. 단어 공부 시켜라. 단어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2달을 자기가 한번 맡아보겠다. 그래서 단어를 몇 개까지 하고 문법 1달 정도를 하면
뭐 그 정도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교육의 전부이셨어요? 이제 그거 시점? 하고 네. 사탐학원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런 사정이다 이랬더니 그 사탐 선생님이 너무 황당했던 거야.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밤 12시 지금 너무 걱정하십니다. 옆에 김다희 선생님께서. 그래서 말씀 끝나시면 말씀해. 네. 밤 12시 반을 특강을 해주겠다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이제 애를 싣고 밤 12시에 데리고 와서 2시인가 데리고 오는 거를 한 달인가 2달? 뭐 하여튼 고3 올라가기 직전에 네.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그 세 가지가 저희 아이가 큰애가 이제 한 사교육의 전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사교육을 경험하셨고 그렇죠. 사교육을 시킬 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 아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얘가 좀 뭔가 잘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그렇지. 하는 조금 도움을 그런 받았으면 부모의 좋겠다.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교육이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될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공교육에 계시니까. 저는 우리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학 때문에 힘들었는데 언니한테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코디 역할이죠. 그죠? 그 아이가 크게 수학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수학에 대해서 편해지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문과니까 놓치기 싫다라고 했을 때 늘 아쉬웠던 부분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좀 선명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네. 짧았지만 저희 큰아이한테는 꽤 도움이 됐었죠. 이게 공교육에서는 왜 안 될까요? 금방 이제 네. 큰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에 약간 붙여서 제가 두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요즘 실은 공교육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은 그분들 중에 몇 분은 거의 뭐 학력, 학벌 모든 것들을 다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깬다라는 의미는? 실은 뭐 어쨌든 대학별 순위 같은 거 뭐 네. 어디가 S대가 제일 위에 있고 뭐 KY대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 노력을 하시다가 결국 안 돼서 사교육 시장에 오신 분들 네. 계신데 그분들이 실은 압도적으로 아이들한테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못한 것에 대한 뭐 그런 아니 점일까요? 실은 보면 강사를 시작해서 강사를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선생님이 제가 보면. 금년에 쓴 교재와 내년에 쓴 교재가 계속 달라지는 선생님들. 사교육권이지만 계속 발전하는 선생님들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극복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자기의 핸디캡 같은 여러 거. 가지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면 어떤 순간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도 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큰애를 말씀하시면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받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실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입학 시험인데 네네. 아이의 위치를 알아야 그 위치에다 집어넣어야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 집어넣고자 실은 입학 테스트를 보는 거잖아요. 네. 실은 그 입학 테스트를 봤을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진단이 될까가 있죠. 네, 그렇죠. 금방 큰애 같은 경우는 실은 영어 공부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네, 어느 정도 네. 영어 점수를 맞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실은 이건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목동에서 학원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신데 네. 김욱현 선생님이라는 분이세요. 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예전 저희 학원에서 영어 토플 점수로 따지면 저 다음으로 높았던 모든 영어 선생님들을 잘 제끼고 네. 그 선생님이 가장 높았죠. 그러니까 왜 예전에 PPT 생각나시잖아요. 네, 예전에 네. PPT 때 한 600 넘으면 어지간한 그 와중에도 선생님께서 저를 제외하고를 꼭 잊지는 않으시네요. 이제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실은 저는 만점자거든요. 네. 영상 박사고. 네.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신데 630이 넘는 점수를 갖고 계셨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봐도 국어를 진짜 국어처럼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소통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와 부모와의 소통. 네.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하는 거 방법. 그리고 실은 영어든 언어든 접근하는 방법을 국어든 영어든 간에 언어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을 제가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도를 한 거죠. 그럼 사교육 선생님은 그렇게 노력해서 발전하는데 공교육 선생님들은 점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법에서 애들을 채울 수 없다. 뭐 이렇게 유추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그 유추하기보다도 네. 실은 그 공교육 선생님들께서 네. 이런 거죠. 학교에서 이제 내신 문제를 내잖아요. 네. 예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은 이제 1차고사, 2차고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1차고사, 2차고사 시험지가 나오면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지를 바로.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실은 뿌리까지 캐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이 문제를 어디서 출제를 했는지, 출제의 근원은 뭔지, 그리고 의도는 뭐. 그 선생님은 누군지. 음. 그리고 실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면 거의 3개월 안에 이런 식이죠. 유정임 선생은 이 문제 안 내. 아, 성향이 다 파악이 나오는군요. 된다면서. 네. 최재우 선생은 이 스타일의 문제를 이렇게 내는데 유정임 선생은 실은 블랙박스에서 베껴. 그러니까 블랙박스만 봐. 이 범위는. 말 비유라도 기분이 나쁘네. 그런데 다른 조금 다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아빠가 가시거나 뭐 이렇게 엄마하고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또 원칙이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큰 아이가 유학을 가든 한 번도 제가 개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도 네가 다닐 학원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만나보고 면접도 네가 보고 네가 결정을 해.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선생님을 만나거나 한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교육에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나하고 소통을 잘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어떤 느낌인지 너하고 호흡이 맞을 건지 너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네가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어머니 제가 처음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좀 쭈뼛쭈뼛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면 가서 들이밀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사실은 맡겨두었던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사실은 그랬었는데. 네. 근데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아까 부모가 나서야 되느냐 얘기의 연장선인데 지금 아까 김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전 좀 충격인 게요. 이미 공교육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교육 선생님한테 다 노출이 될 만큼의 이제 보여지는 만큼의 특성이라면 공교육에서 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사교육한테 당연히 물러가는 거죠. 끊겼는데요. 네. 근데 그 공교육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파악이 안 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일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랑 과학을 하면 대부분 학원을 그만둬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사교육권에서 아니 못하게 일부러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나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도 훨씬 넘게 내가 이제 수업이 크게 재미가 없으면 싫어하니까 융합 교육을 빨리 가지고 왔거든요. 과학 수업에 시도 가지고 오고 음악도 가지고 오고 미술도 가지고 오고 통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문제집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가르쳤는 데서 그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 방식 같은 자체를. 이 패턴 예.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즘 이야기하는 과정형 평가 그거를 저는 그때부터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낯서니까 학부형도 연락이 오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이게 일단은 진도부터가 사실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전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만 적응할 게 아니라 전국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근데 나 전체에서 같은 밀리지 않나? 경우에는 전체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가장 이제 그 전하고는 첫 번째는 진도가 맞지 않다.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딱 학년을 맡으면 재구성을 하거든요. 재구성을 해서 계절에 맞게 요일에 맞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애는 지금 1단원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왜 선생님은 3단원부터 시작을 하느냐. 근데 나의 교육 과정에는 이런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부딪히고 애들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원은 학원대로 가야 되고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 수업대로 또 따로 가야 되고 시험은 또 어차피 선생님 시험을 쳐야 되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로 내가 공교육에서 이 아이들이 내 수업을 받아서 원하는 어떤 목표치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사실은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교육에서 네. 줘야 되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수업만큼은 그래서 학생 만족도 같은 거 나와도 정말 서술형이 거의 70% 이상 나오면서 더 이상이 바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바랄 게 없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만족도가 나오거든요. 학원에서는 싫어하시겠네요. 아니, 그렇지 선생님. 않죠. 근데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네. 학원은 분명히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도
반대는 안 해요. 저희 아이들에게 원하면 가고 그렇죠. 아니면 그만두고 그건 전적으로 너의 선택인데 저희 아이들도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그렇고 이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가 찾아봐. 네가 찾아봐. 그래서 자기가 찾아서 이런 좀 브리핑을 쫙 하면 그래서 일단 가봐. 근데 가봤는데 근데 지금 말씀은 싫다 굉장히 그러면 이상적이세요. 뭐 우리가 이상적인 이론을 몰라서는 아닌데 아니야, 근데 필요한 아이들이 실제로. 너무 많잖아요. 자, 다음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